안녕하십니까. 심야에 전해드리는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늘 본 영화를 개봉일에 영화를 좀 오랜만에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본 영화는 시너스 죄인들인데, 사실 뭐 그 전에 지금 릴로와 스티치를 리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는데, 뭐 사실 릴로와 스티치는 귀엽고 영화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해설까지는 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시너스 죄인들은 사실 좀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니고 미국 쪽 얘기라서 조금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은 영화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영화 졸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봤습니다. 즐겁게 봤고요. 일단 이 영화 연출자는 라이언 쿠글러입니다. 라이언 쿠글러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저예산 영화죠. 이 마이클 비즈돈하고 항상 그 많이 만나 출연하고 있는데,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라는 2013년도 영화로 이제 연출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저예산 영화지만, 이 이후에 크리드라는 이제 그 우리 로키의 스피노프죠. 로키 시리즈 스피노프 그 아폴로라고 로키 1편, 2편에 이제 로키 4편에 또 친구로 나오는 아폴로 크리드의 이제 일종 사생아, 역시 또 마이클 비조돈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리즈가 또 3부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였지만 북미 쪽에서는 크게 히트했죠. 미국 쪽에서. 그다음 블랙팬서가 2018년도에 나와가지고 뭐 엄청 호평을 받으면서 성공을 거뒀고요. 속편인 와칸다 포레버, 블랙팬서 와칸다 포레버는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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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팬서가 이제 배역을 맡았던 우리 배우가 사망하면서 그 저기 뭐야, 영화를 어떻게 수습을 또 해가지고 각본을 또 짜가지고 일종의 거대한 추모 영화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뭐 나름 전편만큼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 어쨌든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영화를 뭐 꾸역꾸역 잘 꾸고 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너스 죄인들인데, 이 영화는 뭐 세계관이 별도로 있는 영화는 아니니까 어쨌든 영화 자체가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돌아간 배우 블랙팬서는 이제 체드윅 보스먼이었죠. 자, 어쨌든 시너스에 대한 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로튼 토마토 지수의 평가가 뭐 이게 이야기꾼으로서의 라이언 쿠글러의 뛰어남이 보여요. 사실 전작 이 어떤 블랙팬서의 경우도 액션 자체에 대한 평은 별로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영화는 훌륭하지만 저도 이제 시너스라는 영화를 보면 고전적인 호러 영화의 매니아들이라면 그렇게 뭐 또 충격적으로 다가올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저같이 호러 장르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이야기, 또 이렇게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관객들에게 더 환영받을 영화더라고요. 그런 북미 관객들이 더 많아서 보편성을 받았고, 이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겟아웃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이 인종주의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담고 있는 비판적인 호러 영화들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이 작품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음악 영화라고 볼 정도 될 만큼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블루스라고 하는 장르의 시작, 블루스는 이제 또 우리 락앤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블루스의 시작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블루스로 이어지는 현재의 힙합까지, 힙합까지의 음악이 어떤 소위 말하는 어, 블랙 뮤직, 흑인 음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좀 주제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흥미롭게요. 자, 일단 이 영화의 등장인물은 마이클 B 조던이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역할인데 이것도 역시 의도된 바가 있어요. 일라이저 스모크 스택이라고 불리는 이 동네 이제 그 1932년도에 미시시피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원래 말썽꾸러기였다가, 이 친구들이 동네가 뭐 32년에 남부면 뭐 인종주의가 아직도 전성 인종주의가 뭐 노골적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목화 농장에서 이제
어렵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란 집안에서 자란 출신들이고 이들은 뭐 어쨌든 좀 그래도 좀 약간 상대적으로는 뭐 조금 여유 있게 자라는 것 같은데 배경상으로 이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가정 형편들에 대한 묘사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이 진짜 개차반 아버지 밑에서 엄청 맞으면서 자랐던 걸로 설명이 됩니다. 뭐 그런 대화들이 영화의 초반에 이제 나와요. 세미라고 하는 이들의 사촌이죠. 이 둘이 형제가 이제 그 큰 집이고 이 집이 이제 작은 집. 이 사람 얘는 이 세미가 이제 사실상 이 영화의 나레이터라고 할 수 있고 영화의 후일담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일종의 관찰자의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라이저와 일라이어스 이 스모크와 스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두 친구 쌍둥이 친구는 시카고에 갔다 온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참전을 했다가 이 고향 마을의 지긋지긋한 고향 마을 떠나가지고 나름 자료 찾은 거죠. 시카고의 갱스터 뭐 여기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뭐 알카포네 밑에서 일한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약간 또 이것도 영화적 설정입니다. 그이 둘이 있고 그다음에 이 둘은 또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생과 산자와 죽은 자의 두 세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인 2역이면서 일종의 데칼코모니 같이 상반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그 둘의 반려자라고 할 수도 있는 인물들인데 이 메리 루이즈는 헤일리 스타인펠드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스타인펠드가 연기하는 메리 루이즈는 이들과 같이 자란 백인이긴 하지만 이제 흑인의 피가 좀 섞여 있다는 설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택을 사모하는 지금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물이고요. 애니 우미 모사쿠는 일라이저 스모크의 부인으로서 그 갓난아기를 잃었던 슬픔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종의 일종의 무슨 부두교 주술사 같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또 이 주술의 그런 또 알레고리 함의가 또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종교적 억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미국사에서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이 억압받은 자들에 대해서 또 그 종교적 요소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펄리는 이 영화의 그 관찰자이자 이 영화 전체의 앞과 뒤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세미 프리처 보이 무요 이제 블루스 아티스트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랑이 잠깐 빠지는 일종의 그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델타 슬림은 델로이 린도라고 이제 아주 베테랑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감옥에서 뮤지션이 돼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지금 이제 그 푼돈을 벌고 있는 블루스 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 블루스 가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던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콤브레드는 동네에 이제 덩치 큰 그 모카 노동자죠. 노동자로서 있다가 여기서 지금 일종의 가드 역할을 담당하는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보차우라고 하는 인물과 그레이스 차우의 이 캐릭터도 재밌는데요. 중국인 부부로 연출돼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중국인 캐스팅의 이제 설정은 뭐 역사적인 이유도 사실 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라고 하는 부분들도 작동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화의 이제 일종의 그 원흉 빌런의 꼭대기에 있는 인물이 이제 렘믹이라고 캐릭터 이름 지어져 있는 잭 오코넬이 연기하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아일랜드인이라는 것들이 흥미로워요. 그것들이 왜 그런지 또 같이 영어를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트와 조한 부부는 이 렘믹에게 그 물려서 뱀파이어가 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일단은 이 영화의 그 사운드 트랙으로는 처음부터 기타 사운드의 그 블루스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영화에는 이제 블루스 계열의 음악들이 이제 시중일관 흘러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아이리시의 이제 전통 음악도 한번 또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크송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좀 구전
이 블루스 뮤직들도 또 포크 블루스 뮤직들도 흘러나오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제 스토리 전반을 좀 이야기해보면서 담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봅시다. 일단 주인공 세미는 프리처 보이, 그러니까 목사 소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이제 시작은 이제 이 세미가 차를 몰고 와서 저렇게 이제 흉터가 있는 얼굴로 아버지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 신자들은 화들짝 놀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녀, 이 세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괜찮으니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버지는 이 세미에게 세미를 끌어안으면서 이 기타를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미가 기타 목만 들고 들어온 채로 이 얼굴은 이렇게 상처를 크게 입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어쨌든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시간을 돌려서 하루 전을 다룹니다. 대부분의 영화의 그 러닝 타임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건들은 모두 하루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일단 두 명의 쌍둥이가 등장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명이 이제 스모크고요. 이쪽에 앞쪽에 이제 약간 이 좀 냉철한 이미지의 남자가 스모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색 조금 더 정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정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스택입니다. 이 두 사람이 스모크 스택이라는 악동들이었던 거죠. 이 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뒤에 보이는 제재서 건물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재서 건물 속에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남자죠. 이 남자를 만나서 제조소를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쌤이 그 하루 전으로 가서 그다음에 예, 이 스모크는 마을에 가서 이제 이 영화 30분 동안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을 다 소개하고요. 이들이 이제 일종의 소위 말하는 개업식을 이 제주소에 있는 땅과 관련된 것들을 아마도 뭐 영화 설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걸로 보이진 않지만 당시 이제 이들의 인종으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어떤 무슨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둬서 제주소 건물을 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신들과 같은 이, 이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일종의 그 댄스 클럽으로서 이제 음악 클럽으로서 열려고 하는 거죠. 블루스 클럽인 거죠. 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좀 흉흉한 분위기 같은 것들이나 좀 와일드한 이 스모크의 모습 같은 것들을 영화의 앞부분에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모크가 아까 봤던 중국인 부부였던 보차오 부부를 또 만나고 그들과 딜하고 거래하는 이제 그 장면들을 빠르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각각의 관계나 개성들 같은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앞부분에 30분 정도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을 여러분들은 영화를 감상하시게 되면 앞부분에 30분에서 모두 다 대부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구성이고요.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 영화의 이제 영화 속에 직접 묘사되진 않지만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 영화의 이 등장인물들이 왜 이 마을로 왜 어떻게 돌아왔고 어떤 경로로 살다가 이제 와게 됐는가 이런 배경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세미가 이제 처음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 형제들 스모크와 스탁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스모크 스탁은 제지소를 거래하고 사기로 하고 계획은 이 거기다 클럽을 열려고 하는 거죠. 스모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지금 무리해서 가게를 열지 말자고 하지만 이 스탁은 가게를 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밤 이 일이 이제 뭐든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스모크는 이렇게 마을에 내려와서 이 일종의 개업 준비를 이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훔쳐가려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당시 거친 마을의 분위기도 보고요. 이 마을의 이름은 이렇게 칼락스데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반면에 이제 스탁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마을에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블루스 바니까요. 연주를 하기 위한 아티스트를 모으게 되는데 사촌이었던 세미는 일단 대동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의 멋진 연주를 이제
감동을 받아서 놀라고요. 그다음에 오랜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차역에서는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는 이 델타 슬림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델타 슬림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가지고 왔다는 아일리시 맥주로 꼬십니다. 아일리시 맥주, 물론 이제 돈도 좋지만 이 가게가 정기적이지 않다고,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보장이 어딨냐라는 이 델타 슬림을 갖다가, 워낙 술꾼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꼬십니다. 영화의 설정도, 이게 영화에서 이들이 이 클럽에서 파는 술의 내용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와인과,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할 때 상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탈리아 와인과 이렇게 이제 숙여놨다가 이제 꺼내는 거죠. 이탈리아 와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일리시 아일랜드 맥주를 파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무슨 그걸 의미하는 거는 이 둘이 이탈리안 갱과 아이리시 갱, 시카고의 이제 당시 갱스터의 시대였으니까요. 대립하고 있던 이탈리아 갱과 아일랜드 갱의 물건들을 훔쳐왔다라는 일종의 영화적 설정들을 또 가지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약간 흥미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이제 악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어차피 호러 영화라고 얘기를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이제 뱀파이어 영화예요. 근데 뱀파이어의 설정 자체가 또 사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둘의 관계에서 좀 더 냉정하고, 실제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사로서 끝까지 활동하고 있는 스모크는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주술사고요. 그는, 이 스모크는 마법 따위는 믿지 않고 있지만 이 자신이 여전히 이 부인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고, 이 부인의 이제 그런 또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스탭들, 아까 이제 중국인 부부들도 도움을 주러 오고요. 그 다음에 부인에게도 도움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를 갖다가 어쨌든 급히 열게 되죠. 뭐 허름한 가게긴 하지만 이 일주일 내내 노동에 시달렸던 이 동네 주민들, 이 아프로 아메리칸들은 이 클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위안을 주던 음악이 이제 블루스 음악인 거죠. 사실은 영화의 맨 앞부분에 나레이션으로 이런 블루스 음악의 그 영혼을 달래주긴 했지만, 그것들이 악마를 불러들였다는 설정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주술적 성격들을 영화 속에 녹여내가지고 이 영화의 뱀파이어 설정을 갖다 결합시키는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죠. 영화의 앞부분에 특히 이제 연주 장면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 뭐 여기 이제 앨리스 타임필드는 이때 앞부분에 이제 그 기차역 장면에서 이미 만나고 결국은 이 공간에 들어서는 인물인데, 이미 이제 친숙한, 이 영화의 주요 인물들과 이제 친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녀는 스탁에 대한 아주 몰두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세미라는 인물이 되게 인상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세미는 뭐 영화를 끌고 가는 인물이지만 단순히 유약한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에서 실제로 기능적으로 유약한 인물이죠. 액션을 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도망쳐서 살아남는 인물이 되는데, 영화의 맨 앞에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뭐 살아남는다는 건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앞부분에 시작하자마자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세미가 이제 연주를 하는 장면을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 라이언 쿠글러가 이렇게 이제 멋진 블루스 연주를 합니다만, 갑자기 이 음악의 의미를 장식하는 그런 장면들로 이어서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연주 옆에 지금 살짝 보입니다만,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블루스 음악을 연주하는 남자죠.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쿠스틱 기타를 넘어서는 블루스 기타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는 각종 예술 양식들, 그러니까 미국에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종들의 원래 전통적인 그 음악 예술적 형태들의 의미를, 이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춤을 춘다거나, 특히 이 장면에 보면 지금 경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손오공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등장하는데, 이 영화에 등장한 인물이 중국인 부부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삶의 고난을 예술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것을, 다양한 복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식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억압받아 왔던 민중들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예술과 음악의 의미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상상의 장면인데 상당히 좀 길게 묘사되고 있고요. 이 장면이 이제 결국 불이 치솟아 올라오르고 공연장이 불타는 장면들이 이제 이어져 있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뱀파이어들의 모습들을 같이 매치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 뱀파이어들의 보면 벤조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미국의 컨트리 웨스턴 음악을 연주하는 데 주로 사용했던 벤조를 메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 이제 교차 편집으로 되어 있는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영화에 이제 진짜 찐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렘믹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인디언한테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한 남자에게 이 어떤 외띤 농가에 들어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 외딴 농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부는 슬쩍 KK단 복식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KK단, 즉 인종차별주의자 KK 당시 이제 흑인종 유색인종을 학살했었던 KKK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살짝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내미는 것은 금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이제 일종 규칙 같은 건데 일종의 금전적 거래를 통해서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이 죽은 자 뱀파이어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에 들어서기 위해서 허락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그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한 의미로 작동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금을 내밀죠. 금을 내밀면서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는 이들이 일종의 구해줄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포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호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영화의 뱀파이어들은 유난히 말이 많고요.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이들이 뱀파이어가 되는 대상들의 경우도 보면 그들을 불러냈다는 것은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음악인 거고 블루스 음악인 거고 실제로 이 뱀파이어 집단도 계속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음악은 블루스 음악, 그 다음에 아이리시의 전통 음악, 아일랜드인들의 전통 음악 같은 걸 연주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렘믹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가 아일랜드인이라는 것을 되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아일랜드인들은 또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대기근 때 이제 미국의 이주민이 늘어났고 지금은 실제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6배의 인구가 이제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들은 초기에는 이제 앵글로색슨 소위 말하는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백인 주류에게는 일종의 차별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던 인물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일종의 별명은 이들은 이제 유럽의 흑인들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들이 있죠. 알란 파커의 영화의 코미트먼트라는 영화도 뭐 그런 대사가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러니까 이 뱀파이어 설정이 아까 앞부분에서 흥미롭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원래 뱀파이어라고 하는 거는 뭐 영 어덜트 소설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든가 출발점은 루마니아의 귀족으로 출발 아니죠. 귀족계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영화의 뱀파이어들은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모두 다 일종의 해방시킨다, 해방된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그런 유사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현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장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이제 또 KK단인 게 분명한 이들 부부를 구원해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이들이 잘못되어 있는 편견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블루스 음악에 끌고 와서 이 주변에 몰려든 역시 현실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인 아프로 아메리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측면을 또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두 사장, 예, 이 두 사장인 이 스모크와 스택은 성공적으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도 연주를 한 다음에 실제 노래를 하고 있었던 펄린이라고 하는 여성과 일종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려집니다. 이완 19금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영화는 한참 그 불이 붙은 파티 분위기에 이제 그 열광적인 이, 이 클럽의 모습들의 풍경을 그려놓고 있습니다만 이 절정들은 이제 점차 깨어지게 나름이죠. 각각 불붙었을 때 이 뱀파이어 집단은 이들의 마치 이제 불나방처럼 이들의 음악에 이끌려 오게 되고요.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악기를 메고 이들의 이제 이 클럽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클럽에 들어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정, 이 공간은 산자들의 공간이거든요. 이 산자의 공간에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산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적인 은유이기도 한데요.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은 허락을 받게 되는 거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연주하는 음악들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네. 블루스 음악이 이제 안에서 많이 연주를 냅니다만, 이들이 연주하는 거가 지금 픽푸어 로빈 클린이라는 노래를 갖다가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픽푸어 로빈 클린은 왜 이 뱀파이어들이 그 노래를 할까? 밖에서 상당히 되게 맛있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도 사실은 이제 당시에 그 구전 포크 블루스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전 포크 블루스 음악으로 이 그 가사의 내용 자체가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끝까지 뜯어먹는 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들 자체가 이 뱀파이어들 자체가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기 마찬가지죠. 그들은 단지 백인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억압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는 건 끔찍한 일이기도 하지 죽음을 맞이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거부하겠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들이 일단은 트러블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백인들과 얽혀서 지낸다는 건 이 뒤에 나오는 헨리 스타인펠드가 연기하는 메리 루이즈의 경우도 이제 본인이 원하고 워낙 이 안에 등장 인물인 스택을 사랑하는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영화에 이제 껴서 일종의 가족처럼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울려 있긴 하지만 이 냉정한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스모크는 그걸 맨 처음에는 좀 거부하고 네가 좀 스택한테 네가 좀 내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쉽게 되지 않고요. 일단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는 메리 루이즈의 강력함 때문에 네스탁도 물러서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영화의 이제 전개상으로 보면 중후반부에 또 전개에 또 의미가 또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의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동네에서 이 둘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당히 큰 트러블을 낳을 수 있는 거고 KKK단이 엄존하고 있던 시대에는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해방은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사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 등등을 생각해 보면 뱀파이어들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무시무시한 존재들이긴 합니다만 이들에게 말하는 말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또 이 영화가 이 결말부, 그러니까 대싸움이 벌어지고 해가 뜬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벌어졌을 때도 의미를 갖는 건데요. 그건 이제 라이언 쿠글러의 그런 각본과 연출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들은 거부되지만 어쨌든 이 지금 헤일리 스타인필드, 메리 루이즈는 이들의 그 돈이 없고 경영이 이제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이 와서 내민 돈이 실제로 외부에서 거래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농장에서 유통되는 쓸모없는 돈들을 많이 내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제 메리 루이즈는 좀 도움을 얻겠다며 이 사람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다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결국은 이제 메리 루이즈 자체를 뱀파이어로 내고 이 사람이 갖고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뱀파이어는 욕망의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숨겨져 있는 그 욕망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노골화되면서 스택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라고 할 수 없겠죠. 뭐 뱀파이어가 오랫동안 성적 은유로 사용됐다는 건 이제 오랜 전통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야외에 진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종의 무슨 히피 공동체 같은 그런 즐거운 난동 파티를 이제 벌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이 뱀파이어 집단의 찐 보스 렘믹이 그 리버 댄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아이리시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그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종 구성들의 요소들도 상당히 좀 흥미로워요. 1930년대 배경입니다만 사실은 이 영화는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블루스 연주 장면에 이 현 뭐 일렉트릭 기타가 등장을 하고 힙합도 사실 등장하고 이런 장면들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영화 전체가 담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주류에 떠밀려 가지고 억압받았던 일종의 인종적 차별을 받아왔던 그 미국에 대한 일종의 은유고 사실 트럼프 시대에 대한 풍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배 경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막는 존재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함의 같은 것들도 사실 좀 담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영화이니까 그것을 갖다 노골화하는 풍자 영화로서라기보다는 그런 일종의 은유 알레고리로서의 역할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미국 관객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읽어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읽어내다 보니까 북미에서 크게 흥행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제작비가 9천만 불 정도인데 뭐 이 영화는 벌써 3억 한 2, 3억 불 정도의 이제 수익을 올린 걸로 전 세계도 3억 불 이상 올렸고 북미에서만 2억 불 이상을 수익을 올린 영화로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되게 최고 히트작 중에 한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이들로 이 세계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이미 뱀파이어가 된 사람들, 그들은 다 우리 이 영화에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가족들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 가운데 있는 운미 앤이라고 하는 인물은 좀 특별히 이 주인공 스모크에게 자신이 뱀파이어가 만약 된다면 자신을 꼭 심장의 말뚝을 봐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화에 이제 그런 포석들이 잘 깔려 있어요. 스모크는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인데 이 스모크가 그 이 추모하고 있는 대상은 자기의 갓난의 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미 애니는 이 뱀파이어라고 하는 건 이제 육체 안에 영혼이 갇혀버 있는 상태가 되니까 내세로 가지 못하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내세로 가야만 자신의 아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그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이뤄지진 않고요. 자, 어쨌든 이들은 이제 당면하고 있는 위협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스모크 이 애니의 그 저기 뭐야 메리 루이즈 해리 스타인펠드의 영향을 그 일종 사랑을 받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이제 흡혈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이 스택 갇혀지게 되어 있는 스택 역시도 이 안에 뱀파이어가 되는 모습을 등장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중국인 부부 중엔 이 그레이스의 남편인 보차우도 차를 가지러 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불기의 뱀파이어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영화는 이제 일단은 그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고 누군가는 희생자가 되고 이 장면은 이제 거의 최후의 결전 같은 장면이죠. 최후 결전은 사실 좀 연출적으로 이 영화가 우리 소위 말하는 이 호러 장르의 고전들 같은 그 일종의 그런 쇼크 효과라든가 뭐 점핑 스커리 같은 그런 장치들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그게 뭐 반칙같이 여겨질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하거나 그렇다는 생각은 사실 좀 들진 않았어요. 뭐 제가 점프 스커리 되게 싫어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뭐 한 번 정도 만 좀 느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의외로 점프 스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막 아주 무섭게만 느껴지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 자체가 뱀파이어의 설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그런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신들 입장에서는 해방을 시키고자 하는 확신범들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일종의 각자의 선택들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쨌든 이 클럽 전체를 통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인물은 이 지금 이 세미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세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영화의 후일담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 세미라고 하는 상징이 이제 결국은 영화의 맨 앞에 등장했던 그 음악을 하지 말고 교회에 기이하라는 아버지의 전언에 대해서 세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주하고 있는 게 블루스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는, 블루스가 결국은 이제 그런 수많은 자신들 억압받았던 사람들의 일종의 영혼 같은 감정들, 그 슬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영화는 사실 이 실제 이 뱀파이어의 그런 공격이나 습격도 무시무시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뱀파이어들이 해방시키려고자 했다는 의도들을 전해 듣게 됐고요. 세미는 역시 이 주인공인 스모크 역시도 자신의 잃은 가족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뱀파이어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세미에게 음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세미를 어떻게든지 남겨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뱀파이어를 물려친 스모크지만, 사실은 이 뱀파이어들의 전언에 의하면 또 이들을 노리는 KKK라는 습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사인 스모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미 예측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떴고요. 뱀파이어들의 시간은 지났고요. 사실은 현실 속에서 뱀파이어 시간보다 더 무시무시한 시간이 있었죠. 영화 후일담에 보면 그 시간과 파티의 시간들, 그리고 이 블루스 뮤지컬을 열었던 그 단 하루의 시간이 이 등장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대사가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시너스는 사실 되게 잘 촬영 자체가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9천만 불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아마 시대 고증이라든가 공간 자체는 사실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재소를 활용한 이 클럽의 공간들이 영화의 시공간의 대부분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속에 이제 야간 장면에서 이들과의 이제 쟁투라는 모습인데, 정말 음악이 정말 멋지게 사용된 영화고요. 이 블루스라는 음악이 한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을 정도로 일종의 사용됐던 것이죠. 그 블루스, 미국 음악의 역사라고 하는 게뭐 블루스나 재즈나 흑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제 백인들이 일종의 가져다 쓰면서 일종의 이제 레그타임이라고 하는 재즈 장르가 이제 그 백인들에게 유행을 한다는 얘기가 이 영화의 대사에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더 절박하고 슬픈 감정들이 이제 극한으로 쳐서 만들어진 게 일종의 블루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스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감정적 울림이 정말 지속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음악의 역사의 모습들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락앤롤 이후의 음악들이 대부분 블루스의 영향 하에서 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에서 블루스 음악을 주요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미국의 흑인 음악 역사의 일종의 그 원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라이언 쿠글러는 시각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묘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이 되게 중요한 인물로 이제 영화의 세미의 후일담에 등장하는 인물로 버디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버디가이라는 인물은 사실 저도 블루스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보니까 뭐 지미 핸드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그러니까 시카고 블루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카고 블루스의 가장 최후에 살아남아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디가이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 그리고 영화 이제 후일담에 사실 대사도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연세가 이제 36년생이신데, 거의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이 블루스 기타리스트의 등장은 그 현 시대의 음악의 역사가 이 소수 이 앞으로
아메리칸들, 그리고 이 블루스가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음악들이 주는 그런 민초들의 정서들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너스는 약간 조금의 지식이 필요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년대 사실 60년대 민권 운동 이전까지 뭐 이미 히든 피겨즈라든가 많은 영화들에서 묘사되고 있고 그 있는 거죠. 뭐 그 뭐죠? 그린북 같은 영화에서도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인종차별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의 그 풍경들을 아주 좀 더 이 호러 형식의 장르를 통해서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영화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매력이 아주 훌륭한 영화이기 때문에요. 그 영화 자체를 또 작년에 올해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서 아이맥스로 찍힌 거의 유일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영화의 이제 훌륭한 면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방송을 하면서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제가 심야에 잠을 살짝 포기하면서 이걸 녹음할 정도로 상당히 되게 재밌게 본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이 극장에 찾아서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한국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의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다 그 아프로 아메리칸 계열의 배우들이 대부분 다 캐스팅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라서 그렇게 그 개봉관 수도 많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는 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은 편인데 어쨌든 좀 놓치기 너무 아까운 영화여서 이렇게 또 묘사해 봅니다. 이야기꾼으로서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라이언 쿠글러의 이쪽에 호러 영화 이 시너스 죄인들 꼭 찾아서 봐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